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첫날 잘 보내고 계시죠? 요새요, 정치권 뉴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비전 정당, 민주당은 복권 같은 정당. 예? 진심이냐고요? 아, 그 비전이 아니라 비전, 비상대책위 전문 정당. 이번에 또 비대위가 발족했다죠? 복권도 그 복권이 아니라 복당을 권유하는 정당. 그렇게 시끄럽게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벌써 복당한다고 하네요. 하하, 날씨는 계절의 여왕인데 정치는 여전히 눈물의 여왕이네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을 오늘 받았다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약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당시에는 아내와 다퉜다, 가정불화가 원인이다 라면서 핑계를 대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1심이 있었죠. 그때 법정에 서게 됐는데도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안 들린다면서 헤드셋을 착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판사님 예쁘게 말씀하신다 라면서 재판 내내 판사의 말을 가로채고 항의하면서 재판을 또 방해하기도 저 했었습니다. 무리한 거잖아요. 재판과 판사님한테. 네, 저거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행동으로 무슨 많은 건방지겠네. 사람들의 화를 불렀는데요. 당시에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네. 조두순은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검사와 조두순 모두 1심 선고에 모두 불복했습니다. 아.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그 항소심 공판이 오늘 열린 것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법원은 오늘 쉬지 않았어요. 오늘도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1심 선고 때 이미 양쪽 검찰이나 조두순 측이나 다 같이 항소할 거라는 건 예상했었어요. 네, 검찰 측에서는 징역 1년, 최대 법정형을 구형했으나 징역 3개월이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약하다라고 항소를 한 것이고요. 이 피고인 측인 이제 조두순 측에서도 막 벌금 이야기도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네. 조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한 달 남짓, 한 달 한 10일 정도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혹여라도 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까 항소심 재판기일에서 그 점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오늘 기일에서의 모습은 일단 진녹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나왔습니다. 일단 머리는 좀 자른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덥수룩한 수염은 그대로였던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오늘도 전화기를 끊으면 띠띠띠 소리가 난다,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이제 읍소를 하면서 아하. 검사나 판사 말 잘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헤드셋을 착용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옆에 있던 교도관이 큰 소리로 이제 설명하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네. 양형 부당만을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해 공판기에 잡지 않고 첫 기일인 오늘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아하. 지난 3월에 이제 1심 선고 받을 때 그때 앞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법정에서 막 횡설수설하고 어디 건방지게 판사님한테 예쁘게 말하시네요. 어디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해요.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는데 그보다 앞서 결심 공판때, 그러니까 검사가 몇 년 선고해 주세요라고 구형을 할 때 그때도 이런 태도를 보였었어요. 그때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아줌마 같으면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마누라가 22번째 올라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이혼해. 다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이에요.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가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어디. 저게요. 누가 보면요. 개그 코미디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보니까 하재근 평론 무슨 말을 하니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말을 혼자 막 주저리 막 내뱉고 있어요, 진짜. 도무지 뭐 죄의식이나 반성하는 빛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의 뭐 당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떠한 황당한 얘기들을 했냐면 네. 이번에 검찰을 향해서 내가 뭐가 죄인이냐. 에?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여자가 2번 도망갔다. 그런데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라고 또 하소연을 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도세도 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는데 출소하니까 아내가 쫄쫄 굶고 있더라.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횡설수설하는 듯한 넋두리 같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금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웬만하면 하재근 평론가 웬만하면 다 해석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조차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조두순의 발언 그 그래프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게 한국말이지. 이 한글이긴 한데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가 죄인이냐? 아내가 나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다 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여자가 2번 도망갔다. 그런데 아내가 22번을 도망갔다. 그 다음 마지막 볼게요. 대박 사건 압권입니다. 수도 요금이죠. 정확히는 수도 요금도 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는데 출소하니까 아내가 쫄쫄 굶고 있더라.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 진짜 아니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전 국민 상대로 뭐 그거 독해 능력 지금 검증하는 거 지금? 전 해석은 전혀 안 되는데요. 이제 조두순의 얘기를 제가 제 나름으로 정리해서 네네. 말씀드리면 그래 뭐 나 원래 야간에 외출 제한 걸려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내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면서요. 네. 부부싸움하면 자기가 그러면 뭐 폭행을 당하겠죠? 저쪽이 더 힘을 세면?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 범죄를 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뭐 아내가 자꾸 나랑 부부싸움 하는데 나를 좀 세게 때리고 해가지고 일단 내가 그 초소 쪽으로 가가지고 경찰한테 그걸 상담하러 간 거지. 아하. 내가 무슨 뭐 특별히 어디 범죄를 저지르려고 나간 게 아니다. 아. 또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 시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그러고 들어갔다. 네. 뭐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아. 나가긴 나갔는데 나는 이런 취지로 나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조두순의 얘기는 그래 나가긴 나갔는데 이걸 뭘 지금 뭐 3개월이나 이렇게 치료를 나한테 선고해야 될 사안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나름대로 이제 백성원 변호사님은 저 조각조각의 그 발언들을 그나마 진짜 애정 어리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조두순의 발언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손재경 변호사님 검찰 자기가 왜 화가 나는지 지금 조두순은 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그럼 뭐라고 여기 얘기했습니까? 일단 조두순은 이 발언만을 보더라도 준법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건 팩트잖아요.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건 양형의 문제이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냐라고 재판부한테 따지는 태도는 반성 없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검찰도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뭐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건 직후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으니까 이게 무슨 잘못이냐 재판부에게 따지고 드는 태도로 보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원심은 지나치게 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면 조두순은 자기가 벌써 반성은커녕 자기가 지금도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억울한 심정을 앞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여러 문장들을 나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여자가 2번 도망갔는데 자기 아내는 20 도망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다. 뭐 그런 점을 지금 재판부한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런 게 재판부한테 어필이 될까요? 호소가 될까요? 일단 조두순의 저런 얘기를 듣고 뭐 이해가 되네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정의가 안 서겠죠. 또 나오겠죠. 아하. 그럼 또 이 정도 나가면 뭐 별일 없구나. 그리고 또 나갔고 그러네요. 이제 계속 이제 본인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맞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통상 벌금형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법원에서 법률,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내리려고 하면 벌금의 상한선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 없다면서요.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떡하죠? 벌금 안 내면? 노역을 노역장 유치되잖아요. 그게 저 하루 10만 원씩 계산해서 100이니까 대략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 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렇게 선고를 한 거고 네. 제 생각에 항소심에서도 형이 이거보다 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발 지금이라도요. 그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렀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라도 제발 자숙하고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도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세상에 보세요. 건물 뚫고 질주한다. 이게 영화 같은 일이요.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어제 오전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아찔한 사고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 차량이 건물 안까지 간통해서 어머나. 반대편까지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비보 사거리를 지나던 SUV 차량 뒷부분이 이제 추돌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잠시 휘청하던 SUV 차량이 네.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력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차량이 문제는 건물 1층까지 뚫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놀란 시민 막 달려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후에도 계속 질주하던 차량이 어머나. 주차된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저렇게 겨우 멈춰섰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차량은 앞부분이 거의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저렇게 지금 사거리에서 왼쪽 후방을 들이받은 후에 멈추지 않고 한동안 내달린 것 같아요 지금. 꽤 간 건데 네. 지금 후방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쭉 간 거죠. 네. 뭐 전혀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이때 부딪혔는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도. 쭉 네. 가더니 그 앞에 공사 중인 건물이 있었는데 아하. 건물을 뚫고 그대로 들어가서 관통을 해버린 어머나.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질주해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서 지금 가운데 사진이 그건가 봐요. 공사장을 뚫고 간다는 거고 세상에. 네, 건물을 뚫고 그다음에 어머나.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질주한 거리가 80m 정도가 되는 거니까 어머나, 여기를 가고 여기를, 어머. 그렇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질주를 한 겁니다. 세상에 정말 아수라장 그 자체였는데요. 저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엄청 한 4번 정도 크게 들렸거든요. 차가 차끼리 부딪히는 소리 한 번 들리고 이제 유리 확 박살나는 소리 확 들리고 너무 크게 들리고 울릴 정도로 커가지고 난 차에서 연기하게 불나는 줄 알고 그냥 막 뛰어왔어요. 구하려고.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 규모만 봐 피해 아수라장된 상황 봐도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김요성 기자님 걱정되는 게 인명 피해가 없었을까요 세상에. 아까 전에 건물을 관통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조금 다행인 부분은 그 상가 건물 안에는 공사 중이었던 터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건물 밖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세워둔 트럭에서 적재물을 옮기던 60대 남성이 그대로 차에 치였습니다. 어머나. 당시 이 트럭은 뒷바퀴가 하늘로 들려 오를 정도로 굉장히 세게 받쳤는데요. 세상에. 차량에 치인 남성은 아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은요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원 변호사님. 이건 전형적인 운전 부주의와 그리고 운전 미숙이라는 사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세상에. 보시면 아까 사거리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오고 이쪽에서는 승용차 이렇게 오는데 사실 양쪽 다 잘못한 거거든요.
교차로에서 한번 멈추고 오는 차를 봐야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 건물들 아하, 때문에. 네. 저기서 차가 없다는 전제에 저렇게 지나가는 건 명백하게 잘못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둘 다 잘못했는데 문제는 저 사고가 난 다음에 SUV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건물 관통하고 나와서도 계속 엑셀을 밟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차량이랑 부딪히면서 지금 서게 된 건데요. 세상에. 일단 저 SUV 운전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누군가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입건을 했고요. 이제 본인도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마치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저 정확한 차량의 속도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아마 저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속도 위반, 그러니까 과속 여부 등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현장에서 적재물을 내리던 짐을 내리던 근로자 인부 한 명이 세상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황망한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이 사고 원인과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반드시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 제목을 보면서도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30대 여성과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수년 전 자녀의 그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평소 이 여성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살갑게 친하게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지난해 6월 어느 날입니다. 네. 이 여성과 피해자는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2차로 노래방을 갑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시간이 다 되니까 이 여성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피해자는 아니야 언니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렸대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 노래방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어머나. 피해자는요 치료 도중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지금 들으시고도 이게 지금 믿겨지세요? 아니, 자, 두 사람이 사이좋게 저녁을 먹고 노래방까지 갈 수 있잖아요. 친목도모. 그런데 보세요. 밤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됐는데 집에 가자. 이제 그만 부르고 집에 가자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노래방에 있는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만들었답니다. 하재근 평론, 이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 설사 원한에 사무친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친한 지인이 노래방에서 같이 놀다가 노래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편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면서요. 당시에 국가수에서 부검 감성서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나 세상에. 국가수도 그렇게 감정서를 오죽하면 썼습니다. 국가수 부검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노래방에서 더 부르지 않고 집에 가겠다는 게 이렇게 화를 돋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법정에서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아까 국가수 감정서는 잔인하게 때려 죽였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죽일 의도가 없었고 그 당시 술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고 주워 들은 말 있어가지고 맨날 툭하면 심신미약이래 진짜. 네, 하지만 재판부 이 주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특히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은 종업원에게 서비스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범행 직후에게는 이 사람 죽어간다면서 119 신고를 재촉하는 행동을 했던 일련의 가정들을 비춰봤을 때 인지 기능이 전혀 없다거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심신미약 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살인도 인정을 한 것인데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서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를 부검했던 그 부검이가 둘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인다는 건 너무너무 잔인하다고 말하는 건데 고작 징역 17년요 아니 백성만 변호사님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은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형량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유족들하고 합의도 안 됐습니다. 유족들이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재판부가 징역 17년 그러니까 좀 예상보다 좀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는 일단 살인행위가 좀 우발적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격분해서 싸움 그러니까 계획범행이 아니라는 측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살인의 고의가 다소 좀 미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꼭 마치 이쪽 변호사 같은 그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119에 신고를 이제 재촉을 했다는 거, 거의 자수와 유사하게 했다는 거 정도가 아마도 양형 요소로 반영이 된 것 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엄마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나갈 동안 엄마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엄마는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이 정도 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조금 전에 김영준 앵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요 오죽하면 재판장님이 이 법정에서 이런 말을 선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피해자분의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직도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울면서 엄마 휴대전화에 그리워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딨어 휴대전화에 문자를 남긴다잖아요. 정신적 충격은 충격 그리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고도 그 사람이요 사람이 자기 이 사람같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법원에서 한단 말이 법정에서 한단 말이 뭐예요? 우발적 사고를 정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언니 동생 하는 그 사이였던 그 피해자를 그렇게 무참히 잔인하게 때려 죽였으면서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인간 같지 않은 악마 같은 인간에게 정말 중형을 내려주실 것을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차를 쫓자. 어머, 이거는 김묘성 기자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듣던 그런 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왜 승객이 저 차를 쫓아가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때의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 지난달 울산입니다. 평소처럼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하던 택시기사 눈앞에 이렇게 도로에 정차한 한 차량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 위 운전자를 유심히 보더니요. 네. 차에 탄 승객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말에 깜짝 놀란 승객이 택시기사분에게 잠시 정차를 요구하더니 네. 잠시 뒤에는 차량을 쫓아가달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아니 뭔가 반갑게 혹시 친구를 만나고 그런 거예요 혹시 김민석 기자님? 당시에요. 예, 운전자를 보니까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의 영상도 준비됐는데요. 네. 역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차 옆에 선 운전자를 자세히 보시면요. 네. 몸을 제대로 못 가눕니다. 비틀비틀거려요. 그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저 사람 술 마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네. 결국 택시는 차량을 추격하게 된 건데요. 네. 사고 충격으로 연기까지 내뿜으면서 달리던 어머머머. 그 차량입니다. 네. 주택가에 정차를 한 후에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합니다. 지금 도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은 필사적으로 운전자를 쫓고요.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머나. 주변 시민들과 또 택시기사까지 한데 모여서 운전자를 붙잡는 데 성공하고 아하. 결국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무슨
친구를 만나서 저렇게 격하게 반응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 일단은 잘 하긴 한 일인데 저 승객분이요. 가던 길도 멈추고 택시기사님한테 저 차를 쫓아갑시다. 필사적으로 지금 추격에 나섰어요. 어떤 분일까요? 저 승객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네. 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달 24일 오전 6시 25분경이거든요. 어허. 아침 출근 아침 시간이잖아요. 이른 아침 시간이네요. 네, 네. 출근 시간대인데 어허. 바로 저 승객이 아침에 출근하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지금 경찰한테 그냥 임자 제대로 만난 셈인데 그렇다면 경찰과 택시기사의 그냥 환상적인 공조였다 뭐 이런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두 사람 간의 환상적인 공조 작전 플러스 네.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정말 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음주운전한 사고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아하. 사실 오전 출근 시간이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누가 접촉사고 나도 슝 갈 수 있는데 네. 일단 택시 기사가 먼저 예리하게 저기 접촉사고 났는데 운전자 수상하다, 비틀거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네. 승객도 뒤돌아봅니다. 아하. 그리고 촉이 오죠. 네. 잠깐 택시 세우고 우리 지켜보자라고 이제 이 경찰관인 승객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는 운전자 구호 조치, 현장 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네. 바로 즉시 112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네. 근데 경찰차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하. 근데 경찰관이 저 차 따라가 주세요 하고 추격이 시작됐고 어허.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정도 가다가 주택까지 차 버리고 도망가려고 이제 차에서 내린 야, 겁니다. 네. 그때 또 택시기사와 이 경찰관 같이 내리고 격투까지 벌였는데. 아. 네, 주변에 시민들이 이걸 보고 또 돌아오십니다. 결국은 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사인 한 목소리로 한 행동으로 저렇게 야.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검거했습니다. 일심동체가 돼서 시민분들과 합세를 해서 검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범퍼가 깨져 있고 그 앞에 있던 차랑 사고가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께 기사님 저기 차 왼쪽으로 좀 세워가지고 좀 지켜볼까요?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님께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신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갔던 상황이고요. 한번 봐주소, 이제 놔주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막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분 한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다치지 않게 같이 도와주신 거고 그리고 택시 기사님도 옆에서 이제 계속 도와주시고 이제 경찰관 오게 되고 저는 이제 다시 택시 타고 출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하마터면요, 이 경찰관분과 기사분 또 시민분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저 음주운전자가 또 다른 사고, 큰 사고 낼 수도 있었어요, 진짜. 이건 정말 투철한 직업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정말 임자 만난데요. 어허. 하필 교통과 경찰. 교통과 경찰분이었어요, 진짜도. 저런 사고 나면 사고 수습도 하시고 잘못한 사람도 잡고 이런 분이 하필 그걸 보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분도 사실 아침에 6시 아까 반 정도면은 출근할 때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택시 타고 가다가 이게 목격을 해도 그냥 갑시다 할 만도 한데 그렇죠, 네. 또 택시 기사 분도 역시 또 도와서 저렇게 세상에. 정말 멋진 공조를 그러니까요, 이뤄주신 네. 거고요. 저런 투철한 직업 정신 때문에 저 남성은 아까 사고 후에 사고 위조치로도 입건이 됐는데 네. 음주운전하고 하하. 차를 몰고 나서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게 안 걸렸으면 저 주택가에 주차를 했을까요? 또 사람 진짜 행인이나 치였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진짜. 네. 정말 발생할 수도 있었던 2차 사고까지 완벽하게 막은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정의로운, 물론 이제 경찰관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오산이에요. 경찰분도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투철한 직업 정신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저 바쁜 출근 시간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기사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본인도 위태로울 수 있었지만 합세해 주신 시민분께 정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음주운전 네 글자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가 이런 사고 반드시 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한국과 일본 대결은 사실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게 한일전인데
한쪽이 이기면 이제 한쪽은 지고 그러면 이긴 팀과 진 팀 중에 뭐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할 텐데 아니 김묘성 의원님 왜 둘 다 울어요? 보통 둘 다 울었을 때는 진 사람은 진 게 억울해서 울고 뭐 아쉬워서 울고 이긴 사람은 미안해서 울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한일 가왕전 최종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마지막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야, 네. 한일전만큼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면서 보셨을 텐데요. 네. 현재 스코어는 한국과 일본이 1대1 무승부입니다. 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 무대는 죽기 살기로 이것이 내 필살기다 라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서 무대를 펼쳤는데요. 뭐라? 먼저 첫 번째로 일본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허허, 네. 야, 개다리까지 나왔어. キャンドルライトがガラスのピアスに弾けて滲むお前彼の腕の中踊るハートブレイクされない悲しいキャドルがショーウィンドウで銀の雪に変わったよ이제 눈을 감아야 보여 나는 그녀를 느껴보고 싶어 제멋대로 커져가는 내 사랑이 이제 그만 단념할 수 있도록 Oh my Julia覚えてるかい俺たち見てた夢帰ろうぜあの街角へHurray Oh mama mama Julia What you done to me 아니 일단 노래 잘하고 일단 못하고를 떠나서 하재근 평론가님 아 숨이 안 찰까 어떻게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대박 사건. 예, 비교적 템포가 빠른 노래인데 안정되게 부른 것 같은데 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노래 들으면서 이게 줄리아에게 상심이라고 일본 노래라고 소개가 되니까 그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일본 노래야? 저거는 컨츄리 꼬꼬의 오마이 줄리아인데 그러니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일본 노래입니다. 어머, 진짜예요? 줄리아에게 상심 그 일본 노래를 컨츄리 꼬꼬가 번안해서 그래요? 부른 거였었고 그 부분이 어쨌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어허. 근데 마코토 씨가 네. 우리나라에서 연습생 생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아, 했었기 그렇다면서요, 때문에 네. 아이돌 연습생 생활의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저 노래보다 더 혹독하거든요. 오. 더 막 그 격렬하게 안무를 소화하면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정도 무대는 우리나라 아이돌 연습생 기준으로는 뭐 편안하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사실 대결이요. 정말 이게 최종 우승팀 한국이냐 일본이냐를 가르는 정말 명운이 걸린 그런 한판 대결인데 일단 보세요. 저렇게 일본에서 유행했던 노래로 무대를 열었어요. 그러면 손정희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무대를 쭉 펼쳐지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마지막 대결의 방식은요. 너와 나, 그 라이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7명이 모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딱 지목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잖아. 너 나와 이거잖아요. 네,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이니까 사실 좀 부담도 되고 그렇죠. 이거 누구를 지목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네. 그래서 성공을 한 마코토가 누구를 지목했을까? 과연 마리아? 뭐 마이진? 어? 누굴 것 같은가요?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젠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트로트죠, 백승 변호사님. 아니, 사실 제가 어제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 마코토 씨의 그 아까 줄리아에게 상심을, 네. 하트 오브 브레이크 그게 상심이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너무 신나서 막 따라 부르고 네. 있다가 아 이거 이 힘들겠는데 했는데 마이진 씨 그 첫 소절을 딱 듣고 갈무리 첫 소절 듣고 아 끝났구나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마이진 씨의 무대 중에 최고였습니다. 야.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진짜 트로트구나. 그리고 나훈아 씨의 갈무리를 부른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일본 저희 나머지 대표들한테 네. 한번 들어봐 이게 진짜 한국 트로트야 어. 라는 걸 한 수 완벽하게 보여줬던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물어보나만한 질문이지만요, 여쭤보나만한 질문이지만 팔이 안으로 굽으셨어요? 어떻게 마코토 아, 마이진 씨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팔이 안으로 굽고 바깥으로 펼쳐지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첫 소절에서 그랬잖아요. 끝났다, 끝났다고. 끝났다. 예, 그래서 저는 야. 그냥 마이진 씨가 당연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마자매 대결 마이진 씨, 마코토 씨 마자매 대결로 관심 모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승부가 정해진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우리 마음속에서는 승부가 정해졌지만 네. 실제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 왜냐하면요. 일단 국민 판정단을 제외한 점수가 공개됐거든요. 아, 그래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서는 여기서는 마이진 씨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하지만 양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이것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제작진이 네. 사람들을 진짜 막 이렇게 애간장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선수입니다. 아하. 네, 자 이렇게 시작은요 마자매의 대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문을 잘 닫아줄 마지막 주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먼저 한국 팀의 무대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네네.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스크고 내가 돌아서 하늘에 살빛 낯달이 스거라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랑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박수조차 안 나올 정도로 손정혜 변호사님 제1대 현역가왕 전유진 양이 이 무대는 정말 숨을 죽이면서 이제 봤어요. 네, 감정 폭발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유진 양이 들어가기 전에도 한국 가수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다. 내 감정을 다 토해내 보겠다라고 진짜 강한 각오를 다짐을 했는데 네. 역시나 정말 저렇게 애잔하고 그리운 감정을 다 무대 밖으로 쏟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더군다나 한국 가수 1대 1위
그 현역 가왕이니까 사실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꼭 맞아요. 이겨야겠다는 네. 생각이 있을 텐데 곡도 전유진 양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 본인이 또 쏟아낸 감정도 너무나 음색과 맞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무대였습니다. 그러네요. 아 근데 김묘성 님 제가 꼭 무슨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전유진 양의 방금 무대는 잘 부른다 이런 말 가지고는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력을 평가하기도 굉장히 민망한 아하. 너무나도 극강의 실력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동적인 무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유진 양이 당연히 이기겠다 싶기도 했지만 네. 이번에 나올 분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요. 한국도 울고 일본도 울었다잖아요. 맞아요. 왜 울었냐 하면요. 바로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어허. 이분의 무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아, 음악 좋다. 笑ってよ君のために笑ってよ僕のために僕たちは小さな船に悲しみという荷物を積んで時の流れを下ってゆく船人たちのようだね君のその小さな腕に支えきれないほどの悲しみをせめて笑顔が救うのなら僕はピエロになろう笑ってよ君のために笑ってよ僕のために笑ってよ君のために笑ってよ僕のため저는요. 한일 가왕전 무대가 이어질 때마다 한일 양국 참가자들이 막 눈물을 훔치고 할 때 진짜 감정 과잉이구나. 일부러 좀 조금 억지 이렇게 뭔가 좀 자아내는구나 했는데 정말 하재근 평론가 제가 진짜 소름이 끼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진짜 정말 잘하네요. 네. 네. 우타고코로 리에 씨의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요, 이번에. 와, 지난번보다도 진짜 더 그래요. 잘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이제 한일 가왕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압승하겠지, 압도하겠지. 네. 시청자분들이 기다렸다가 일본 대표들 노래하는 거 보고 잘하는데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난 아니네요, 놀랐는데 진짜.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게 한 일본 출연자가 우타고코로 리에 씨거든요. 네. 노래를 너무 잘하고 특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일본 보컬의 목소리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래서 한일에서 동시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와 가창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데 우타고코 리에 씨가 네. 일본에서는 뭐 유명한 OST도 부르고 했었지만 네. 완전히 또 대중 스타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대중 음악계에서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에 씨가 현역 가수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식당 같은 걸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도 했었는데 세상에. 이번에 한일 가왕전에 이렇게 딱 나와서 와. 주목을 받고 대박. 완전히 가창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네.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도 아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전유진 양과 우타오코로 리에 씨의 이 마지막 문을 닫는 무대였는데
백성원 변호사님께 한번 판단을 맡겨볼게요. 와, 이건 진짜 제가 이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어도 네. 전효진 양이 100% 이겼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예요? 저도 사실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한음 한 소절 한 소절을 꼭꼭 자신의 감정을 눌러 담아서 그러니까요. 감정도 과잉이 아니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 일본 여가수의 음색이 있거든요. 아. 딱 그 음색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저도 좋게 잘 들었고 네. 저도 이번에 저기 한일 대항전에서 가장 최고의 무대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상대방이 전유진 양이니까 이거. 이 결과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왜요? 네. 야 이거 제작진이요. 이 한일강대 제작진이 뭐 있어요. 뭔가 사람을 그냥 애간장 높게 하는 뭔가 특유의 방법이 있는데 결과는 아쉽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기대가 되니까 다음 주도 본방사수를 통해서 또는 못 보시면 뉴스파이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고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빵당하고 끔찍한 제목이 좀 오싹한 제목이 많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70대 남성하고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는데 네.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별을 했습니다. 아하. 헤어진 거예요. 네. 헤어졌는데 네. 이 70대 남성이 60대 여성한테 의외 요청을 했습니다. 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 반찬 못 만들어 먹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이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반찬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헤어졌는데 근데 여성이 알았어라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남자 여자가요 헤어지면 그래 여자는 혼자 잘 산대요. 근데 남자는 헤어지면 진짜 못 살아. 이거 딱 드러나잖아. 반찬 나 못 다니까 와서 헤어졌으면서 반찬 못 다니까 와서 반찬 좀 해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묘성 기자님 그래요. 어쨌든 미운 정도 정이니까 살다 5년 정도 살았으니까 정이 있을 테니까 뭔가 이제 반찬 만들어주면서 또 새롭게 혹시 관계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반찬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가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냥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인류애적인 반찬을 차원에. 그냥 먹게 해준 건데요. 네. 반찬 빼고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별 후에 이 남성이 돈 문제 등으로 여성과 잦은 다툼을 벌여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흉기로 옷 같은 것들을 찢어가지고 어머나!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 70대 남자의 행동 이게 무슨 기괴한 행동이고 오싹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자한테 여성분이 반찬을 해다 주는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진짜 세상에.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성이 또 반찬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허허. 근데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이 여성 아까 집에 몰래 들어와서 막 옷도 찢어놓고 막 이런 행패를 부리는 그런 전 사실혼 남편이니까 네. 집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오면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 마당까지만 딱 들어오게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아하. 근데 이 남성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평소에는 내 앞에서 이렇게 반찬통이 있으면 반찬을 이렇게 반찬통에 담아서 줬는데 네. 반찬통 안에 반찬이 담긴 채로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탄 게 틀림없어. 에? 여기서 갑자기 의식의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요. 저 혼자 보시는 거 이번에 왜 담아줬을까 궁금해하다가 약을 탄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성이 담아준 반찬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말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둔기와 기름통을 들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이 여성을 살해할 시도를 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오늘 진짜 해괴망측한 사건 많네요. 듣고도 귀를 의심할 만한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잘 반찬 받아 먹었으면서 갑자기 보이지 않게 반찬을 미리 통에 담아온다고 약 탄 게 틀림없어. 나 감히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먼저 선수치하지 하고 뭐라고요? 둔기하고 기름통을 들고 와가지고 이 여성분 착한 여성분을 살해를 하려고 했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사실혼이 해소됐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혼한 관계, 그러니까 전 아내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남성 살인 미수, 주거 침입죄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일단은 미수에 그친 거예요. 왜냐면 다행히 이 여성분에게 큰 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세상에 이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만 해도요. 손정희 변호사님 징역 4년도 정말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감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와 관련해서 1심 때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나는 살인의 고의도 없었고 주거 침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즉 자신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자신의 범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1년 정도를 감형을 해줬습니다. 형사 공탁이라는 게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몹쓸 짓을 한 남성이 이 정도 돈을 내가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자료 손해배상 쪽으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피해 배상금을 이제 법원에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상당한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긴 합니다. 이 몹쓸 인간이요. 이런 못된 짓을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계획했다가 진짜 미수에 그쳤지만 어떻게 이걸 이 돈으로 무마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진짜 징역 3년도 진짜 분노가 치밀지만 제발 죄를 반성하고 평생 자숙하며 살아가기를 남은 인생요. 그 살아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는 사건.